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주말 오후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사각사각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요. 부족하면 더 말씀하시고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어딘지 모를 찝찝한 기분이 밀려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으려니 미안하고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당신인데 이제는 용돈을 받는 처지가 된 것일까요? 손에 든 차 한 모금을 마십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술을 타고 목으로 내려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왜일까요?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순간일 겁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을 받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때로는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 자존감과 심리적 부담. 부모로서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해왔던 우리가 이제는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용돈을 받는 순간부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식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70대 중반의 김영수 씨는 아들이 보내준 생활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퇴직 후에도 부업을 하며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식에게 매달 용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처지였지만 차마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2. 자식의 경제적 부담 증가. 우리는 가끔 잊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을 때 자식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고민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집값은 하늘을 치솟고 물가는 매년 오르며 직장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딸과 사위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후 사위가 갑자기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번 달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용돈을 조금 줄여보내도 괜찮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은 안절부절 못하며 사위를 쳐다보고 사위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사위였기에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딸 역시 한숨을 내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식이 보내주는 돈을 당연하게 받아왔지만 정작 그 돈이 어떤 희생을 통해 마련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3. 부모 자식 관계의 미묘한 변화. 용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을 때와 자식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의 관계는 다릅니다. 70대 후반의 박순자 씨는 매달 딸이 보내주는 생활비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딸과의 대화에서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딸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딸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전화를 걸어 딸에게 손주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생활비 보내드리는 것도 빠듯해서요. 순자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용돈을 받는 입장이기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부모로서 당당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작은 지출에도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4. 행복한 노후를 위한 올바른 선택.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용돈을 받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삶을 누리려면 스스로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이나 투자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아니라 대화와 관심으로 소통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시다.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닌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가족 간의 건강한 거리 유지하기. 당신은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추는 거실에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있다. 손끝에 닿는 따뜻한 커피의 온기가 몸속을 퍼지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 아들 내외가 종종 찾아오며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복잡한 마음.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원이 가끔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다소 어색한 인사와 함께 금전적인 지원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당신은 잠시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아들의 목소리 속에서 엿들리는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동안 보냈던 용돈을 다소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이의 학비 문제로 이전보다 지원이 어려워졌다는 말에 당신은 마음속에서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엄마, 아빠, 이제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도 힘든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한마디에 당신은 자식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그래도 자식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식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당신은 잠시 갈등을 겪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거리의 유지이다.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돌봐야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자. 당신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이 주는 용돈을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사함과 동시에 미안함이 묘하게 얽히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의 손끝이 전달하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랑과 정서적 지원을 더욱 소중히 여길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 후 당신은 자식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자식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서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더욱 견고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6. 자녀와의 관계를 돈이 아닌 정서로 유지하기. 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질적인 것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다. 실제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돈이 중심이 되는 관계는 결국 어느 순간 힘들어질 수 있다. 어느 날 당신은 가족들과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다 같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들이 한마디 했다. 아빠, 이번 달에 좀 힘들어서 용돈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 뒤에 담긴 아들의 속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다. 아들의 정서적 부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들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더 이상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눈빛에서 진지함과 미안함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돈이 아닌 서로의 감정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거래처럼 만들 수 있다. 대신 가족 간에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는 그 부담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돈보다는 서로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딸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아빠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돈보다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자식이 나를 위해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7. 부모 스스로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삶을 살며 자신의 삶을 잊고 난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거나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은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 자체가 부모에게도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어느 날 당신은 옛날 친구와 만났다. 그 친구는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취미를 즐기며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 친구는 당신에게 말했다. 내가 자식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기 삶을 잘 챙겨봐. 자식이 너를 의지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먼저 자기 삶을 잘 살아야만 자식도 건강하게 자라지.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작은 취미를 즐기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조금씩 준비를 하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부모가 스스로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면 자식도 그 모습을 보며 성장한다. 자식이 물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식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하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내 본능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고 남의 시선이나 기준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내 삶을 내 손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가슴이 뛰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과 맞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그 실패는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성장으로 바꾸는가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내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면 그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실패를 축하하고 그것을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을 살아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내일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먼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준비는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내일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잠재력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